지혜를 도운 총각. 어느 산 마을에 총각이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 있었어. 아, 날이 좋군. 오늘은 좋은 약초를 많이 캐려나? 여느 날과 다름없이 총각은 약초를 찾아 산속을 돌아다녔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금세 날이 어두워졌지. 하지만 날이 어두워 내려가는 길을 찾기가 힘들었어. 이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총각이 한참을 산속에서 헤매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렸어. 불빛을 따라가 보니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지. 총각은 초가집 앞에서 주인을 불러보았어.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루만 묵읍시다. 그러자 방문을 열고 한 여인이 나오는 거야. 산속에서 헤매느라 지치셨을 테니 오늘은 여기 묵어 가시지요. 다음 날 여인은 총각에게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밀며 물었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산속을 헤매셨습니까? 나는 근근히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며 산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제는 그만 약초를 캐다 길을 잃었지 뭐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 저도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살고 있으니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사는 게 어떠십니까? 장에 다녀오면 제게 세상 이야기나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홀로 외로이 살던 총각은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살며 오순도순 지냈어. 총각과 여인이 부부로 산 지 3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어. 남편이 장에 가서 보니 한 사내 아이가 나귀를 끌고 지나가는데 나귀 목에 달아야 할 방울을 자기 머리에 쓴 초립에 달고 가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말했지. 한 아이가 나귀 방울을 자기 초립에 달고 가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지더니 남편에게 당부했어. 다음에 장에서 그 아이를 또 보거든 몰래 쫓아가 보셔요. 다음 장날 남편이 약초를 팔러 장에 갔는데 정말 아내의 말대로 지난 장날에 봤던 아이가 초립에 방울을 달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몰래 그 뒤를 쫓았지. 아이는 깊은 산속으로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가더니 크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갔어. 남편이 동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동굴 안에서 아이가 불쑥 나와 말했지. 당신은 분명 아내의 부탁으로 나를 따라온 것이지요. 순간 너무 놀란 남편은 그렇다고 답했지.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 당신의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랍니다. 오늘 꼭
온몸에 담뱃진을 바르고 집으로 가. 문구멍에 담배 연기를 넣으시오. 남편은 아이의 말대로 하고 집으로 가. 문구멍을 몰래 들여다보았어. 그런데 진짜 방 안에는 커다란 지네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도 나와 3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어찌 내가 죽일 수 있을꼬? 남편은 몸에 담뱃진을 씻고 집으로 가. 다시 어여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아내에게 말했어. 당신이 지네인 것을 알게 되었소. 정말 나를 잡아먹을 생각이오? 아내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 사실 당신이 장에서 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렁이에요. 전에 제 남편이 지렁이와 싸우다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저는 원수를 갚고자 이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인 것을 숨긴 건 정말 미안하지만 저와 맺은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좋소. 내가 돕겠소. 저는 내일 지렁이와 싸우러 갈 것입니다. 몰래 숨어 계시다가 제가 한창 싸울 때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러주세요. 다음 날 아내는 정말로 지렁이와 싸우러 동굴로 갔어. 어느새 커다란 지네로 변신한 아내와 동굴 안에서 나온 큰 지렁이가 싸우기 시작했지. 남편은 몰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서 쉽사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내가 안 도우면 부인은 죽임을 당하고 지렁이가 나도 해치겠지?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용기를 내어 크게 소리 질렀어. 네 이놈, 지금 뭐 하는 거냐? 갑작스러운 고함에 지렁이가 잠깐 주춤한 틈을 타 지네는 지렁이 목을 콱 물었어. 그렇게 지렁이는 죽고 말았지. 다시 어여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내가 말했어.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남편은 다시 산마을로 돌아가 잘 살았다고 해. 몸이 15개가 넘는 마디로 이루어진 동물이 있다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천년 묵은 지네라니. 상상만 해도 무섭지? 옛 이야기 속에서 마치 괴물처럼 등장하는 지네는 몸이 15개가 넘는 마디로 이루어진 동물이야. 이렇게 몸과 다리가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겉껍질이 다소 단단한 동물을 절지동물이라고 해. 가재, 새우, 거미, 나비 등은
모두 절지동물이지. 지네는 마디가 많은 만큼 몸이 긴데 몸 길이가 7에서 15cm 정도 되고 마디마다 다리가 한 쌍씩 있어서 몸 전체의 다리가 15에서 170쌍이나 될 만큼 많아. 바위나 돌틈, 썩은 나무나 흙속과 같은 축축한 곳에서 곤충이나 거미, 지렁이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사는데 머리에 있는 한 쌍의 더듬이와 발톱 형태의 맨 앞다리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해. 이야기 속에서 지네가 지렁이와 싸운 것처럼 실제로도 지네는 적에 맞서 잘 싸워. 특히 더듬이로 찾아낸 먹이를 턱으로 물어 독다리를 찔러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든단다. 만약에 사람이 독이 있는 지네에게 물리기라도 한다면 살갗이 부어오를 정도로 따갑고 아플 수 있어. 지네의 더듬이는 먹이를 찾는 것뿐 아니라 짝을 찾을 때에도 큰 역할을 해. 자신의 짝으로 알맞은지를 더듬이로 알아보거든. 수컷이 암컷 배 아래에 작은 정자 주머니를 떨어뜨리면 암컷은 정자 주머니를 빨아들여서 알을 베지.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면 어미는 먹이를 구해다 주며 정성껏 보살핀단다. 해충을 잡아먹는 절지동물이 있다고? 몸이 길고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지네를 닮은 절지동물인 그리마를 본 적이 있니? 덥고 축축한 날씨에 집안에서 나타나 가끔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이 벌레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돈벌레라고 불러. 낮에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돌아다니며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그리마는 추운 집보다는 따뜻한 부잣집에서 많이 발견되어서 돈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 그리마는 몸 길이가 대개 2에서 3cm 되고 거무스름한 누런색을 띠는 몸에 긴 더듬이가 한 쌍 있으며 긴 다리가 15쌍, 그러니까 30개 정도 되지. 그중 뒷다리는 아주 길어. 적의 공격을 받아 다급해지면 자기 다리를 떼어버리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떨어져 나간 다리는 다시 자라나기도 한단다. 사람이 사는 집 주변이나 풀숲, 얕은 동굴, 마루미처럼 어둡고 축축한 집 밖에서 주로 살지만 기온이 내려가면 사람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리마를 보고는 징그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리마는 사람을 물거나 하지는 않아. 오히려 팔이나 목이 다른 곤충의 허물이나 알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 심지어 바퀴알이나 바퀴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해서 바퀴를 퇴치해준다고도 알려졌는데 사실 바퀴는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벌레라서 병들고 움직임이 느린 바퀴가 아닌 이상 실제로 그리마가 바퀴를 잡아먹기는 힘들단다.